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1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담유량 보고와 분담금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유량 보고의 의의와 절차. 둘째, 분담유의 종류와 범위. 셋째,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 송부 방법과 절차. 넷째, 분담금 납부 의무자와 납부 절차. 다섯 번째, 분담금 체납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담유량 보고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상 운송되는 유류를 대량으로 수령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분담유량 보고의 목적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인데요. 이 조문은 국제기금의 기금분담의 기준이 되는 분담유량의 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분담원칙은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는 유류의 해상운송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분담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분담유량 보고는 국제기금이 유료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류 해상 운송의 수혜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유 수령량의 보고 의무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조선으로부터 분담유를 수령하게 되면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의 합계가 15만 톤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15만 톤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기금에 자료를 송부하는데요. 이와 같이 분담유 수령량을 집계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기금에 통보하는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분담유 수령인은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의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 탱크 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 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 수령인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활동 지배자의 보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 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 즉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분담유량의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 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 수령인의 총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합니다. 이와 같이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라는 개념을 둔 것은 이러한 분담유 15만 톤을 넘어가는 분담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더라도 이 분담유량을 합해서 15만 톤이 초과하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보고 의무는 크게 지배관계 확인을 하고 분담유량을 합산해서 15만 톤이 초과되었을 때는 지배자가 보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활동 지배자에 관한 규정은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동일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둘째, 해상 운송된 분담유를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주체를 세분화하거나 또는 각 수령인에 대해 기준연도의 분담유 수령량이
15만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일체로 취급을 하고 종속 또는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주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고 의무를 지는 자는 분담료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즉 모회사로 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국제기금의 분담 의무를 면하기 위한 기업의 편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향유자가 적절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분담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 및 그 내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분담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유입니다. 원유에는 천연 유출 원유, 토핑 원유, 스파이크 원유, 제조성 원유가 있습니다. 또 제품류로는 ASTM 4번 중류, 5번 중류, 6번 중류, 해군용 연료유, 경질 연료유, 중질 연료유, 벙커시유, 고중질 연료유, 해상 연료유, 점도 또는 유함량에 의한 혼합 연료유, 또 반제품 또는 혼합 가공유가 있는데요. 이는 혼합 연료유에 해당합니다. 기타 유류는 국제기금 총회에서 결정하여 유류 수령인에게 통보한 유류입니다. 분담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지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섭씨 37.8도에서의 동점도가 5.8cm 스톡스 이상인 중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담유량 보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류 수령인 또는 사업활동 지배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 서식에 따라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 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작성된 보고서와 첨부 서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분담유량 보고는 정확한 기한 준수와 서식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기금은 각 제약국의 분담료 수령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 송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7조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유량의 보고 방법과 이를 국제기금에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담료 수령인에게 통지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분담유량 보고를 접수하고 보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게 되고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수령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자료의 송부 방법인데요. 법 제27조 제1항은 국제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 기한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에 대한 자료 송부를 해야 할 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이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금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접수입니다. 각 제약국으로부터 분담료 수령 자료를 접수하고 각 제약국의 각 유류 수령인의 전년도 분담료 수령량을 파악하여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일람표에 근거하여 분담 의무자를 확정하고 분담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령한 분담료의 양을 확정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기해서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은 각 제약국의 각 유류 수령인의 그 전년도의 분담료의 수령량을 파악하여 일람표를 작성하고 그 표에 근거하여 분담 의무자를 확정하고 분담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령한 분담료 양을 확정합니다.
다만 그 확정에 관해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사실이 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표의 추정력은 뒤집어집니다. 다음은 분담료 수령인에 대한 통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 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 목적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법적 보고 확인, 유류 수령인이 국제기금의 분담요구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필요시 국제기금 사무국장이 작성한 표의 진실성 다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때 통지의 대상은 서면에 기재된 각 유류 수령인과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유류 수령인별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 통지는 법 제26조에 의하여 보고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면 그 서면에 기재된 각 유류 수령인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보고에 관한 각 유류 수령인별로 자료로 서면에 기재된 그 수령량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분담금의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8조는 전년도에 단독으로 또는 그룹으로 15만 톤을 초과하는 분담료를 수령한 유류 수령인의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정한 것으로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 수령인 또는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인데요. 이들은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을 국제기금에 내야 합니다.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다음 이행보장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2항은 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가 이행될 것을 보장하며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 부과를 포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국내법적으로는 국제기금 제13조 제2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인데요. 분담 의무를 명문한 것으로 분담료의 유류 수령인이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청구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제기금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고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서는 법에 기해서 국제기금이 직접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해서 지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제기금 제13조 제2항을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를 명문화하고 분담 의무를 부담하는 분담료 유류 수령인이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청구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제기금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국제기금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은 법 제26조에 의해서 그 수령량을 보고해야 할 분담료의 수령인입니다. 15만 톤을 초과한 분담료를 전년도에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자가 유류 수령인인데요.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전년도에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분담료의 총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한 것에 의해서 그 지배하는 자가 보고 의무를 치게 된 경우의 그 보고에 관한 각 유류 수령인도 포함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분담유량 보고 의무를 지는 자와 동일하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향유자에게 분담금 납부 책임을 부과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각 분담 의무자가 국제기금에 대하여 분담해야 할 구체적 분담 의무의 내용은 국제기금협약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먼저 총회는 연차 분담금 산정을 위해 예산 형식으로 지출과 수입을 산출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는 부과될 분담금의 총 금액을 결정하고 사무국장은 각 체약국에 대하여 각각의 개인별로 연차 분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 분담금의 지급기일은 국제기금의 내부 규칙으로 정한 날이 기한일입니다.
다음은 분담금의 산정 방법입니다. 먼저 운영 경비의 충당 분담금을 산정하고요. 사고 관련 분담금을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운영 경비 충당 분담금과 관련해서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1항 A호 1 및 2에 규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전년도에 그자가 해당 국가에서 수령한 분담료에 대하여 매 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또 분담금이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1항 A호 3에 규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사고의 발생 전년도에 그자가 수령한 분담료에 대하여 매 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그 국가는 사고 이래 이 협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은 해당 분담금 소요 총액을 해당 연도에 모든 채약국에서 수령한 분담료의 총량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연차 분담금의 지급기일은 국제기금의 내부 규칙으로 정한 일이 기한일입니다. 총회는 다른 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국제기금의 재정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 따라 수령한 국제기금과 제12조 제2항 B호에 따라 수령한 국제기금을 상호 이전토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분담금의 이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 이를 납부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납부 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연체된 경우 국제기금의 내부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제약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가 이행될 것임을 보장하며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 부과를 포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체납금 징수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분담 의무가 있는 자가 분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국제기금을 대표하여 연체된 금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그자에 대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자가 명백히 지급불능이거나 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는 그 밖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총회는 사무국장의 권고에 따라 분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약국은 자국 내 분담 의무자의 이행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료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9조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분담금 납부의 이행 최고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납부 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하게 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최고 의무가 발생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분담금 납부 이행을 최고하게 됩니다. 즉 29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납부 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 납부의 이행을 최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 제29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체납된 분담금의 납부 이행을 최고해야 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국제기금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이 연체된 금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약국의 행정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체분담금의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를 통해 납부 의무자에게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미납 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최고 절차는 국제기금의 분담금 징수 노력을 국내 행정력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채약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분담유량 보고 및 분담금 납부 절차를 순서대로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조선으로부터 분담료를 수령하게 되면 연간 분담한 수령한 분담유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기금에 다시 자료를 송부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류수령인에게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리게 되고 국제기금이 분담금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 납부의무자는 국제기금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체납 시에는 이자 부과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고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분담유량 보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담유량 보고는 국제기금이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기초가 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류 해상 운송의 수혜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인데요. 최약국으로서 국제기금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유지에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담유량 보고와 분담금 납부는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납부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제적 자원과 국내적 자원으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제적 자원에서 분담금 납부는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최약국의 의무 이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또한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여 전 세계적인 해양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또 국내적 차원에서 국내법적으로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을 의미합니다. 분담금 납부는 유류 수령인이 해상 운송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해양 환경보호와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분담금 납부는 단순한 금전적 의무를 넘어 국제환경협력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효과적인 오염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담유량 보고 및 분담금 납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담료에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정 유류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분담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점도 기준 섭씨 37도, 7.8도에서의 동점도가 5.8cm 이상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은 유류 수령인인가의 판단 여부인데요. 대여 탱크 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료를 수령한 자와 실제 유류 수령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들에게 분담료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 수령인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활동 지배관계인데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배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유류 수령인의 총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초과 소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음 분담금 체납 시 이자 부과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고 외에 추가적인 강제집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법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적 유권 해석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금의 기금분담의 기준이 되는 분담유량의 보고는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는 유류의 해상 운송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또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는 유류 수령인 또는 유류 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에 송부한 후 유류 수령인에게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합니다. 분담유량을 보고해야 할 자는 국제기금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분담금 체납자에게 납부 이행을 최고히 합니다. 분담유량 복구와 분담금 납부 제도는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핵심 요소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류 해상 운송의 수혜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겠습니다.